한일 회담을 알아보기 전 일제강점기 당시의 조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민족 순환기입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하였으며 민족 문화의 말살및 왜곡, 강제 동원, 민간인 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1945년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에 패하고 무조건적 항복을 하면서 조선은 강복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일본과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일본은 진주한 국가에 대한 배상의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첫 한일회담은 1951년 도쿄에서 개최되었고 한일회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의제는 청구권 문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에 조선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한일회담에서 청구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였지만 일본은 일본인의 한국 내 사유재산에 대해 청구권이 남아있다 하면서 역청구권을 주장하여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일본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한일회담은 계속 정체됩니다. 4차 회담에서 드디어 일본 측은 역청구권을 취소했지만 4차 회담은 4.19 혁명으로 일시 중단됩니다. 이후 대일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일본에도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들어서 한일 관계는 회담의 조기 타결을 서두르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한일 관료들 간의 국교 정상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없는 일본과의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일어났습니다. 식민 지배를 사죄하지 않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굴욕적이며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일협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6월 3일에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도심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청와대로 행진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1,200여 명의 시민들을 체포하였지만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을 특사로 파견하여 비밀회담을 갖습니다. 이때 김종필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이 회담 간에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를 교환하였는데요. 이 메모의 내용에는 청구권 금액을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2억 달러 이상으로 합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1964년 일본에서 사토 내각이 들어선 후 마지막 회담을 진행합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한일 기본조약 및 부속협정 등을 합의하였고 조인과 국회 비준을 거쳐 14년간의 한일 회담을 마무리합니다. 한일 기본조약의 4가지 부속조약 중에는 한일 어업협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독도와 제주도 등의 동남쪽 해역에서는 일본 어선들이 침범해 어류를 남획하며 충돌이 있어 왔었는데요. 한일 어업협정에서는 국제해양법을 기준으로 수역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일본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신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협정의 잘못된 점을 크게 2가지만 짚어봅시다. 첫 번째로 사죄와 배상이 있었는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전문을 보면 일본은 3억 달러의 자금을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 2억 달러의 자금을 10년에 걸쳐 차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무상 제공은 독립축하금 형식으로 차관은 해외 경제협력기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관은 애초에 대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죄와 배상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 보상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용역입니다. 청구권 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일본 기업을 이용하고 일본인을 고용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죠. 한편 일본은 이 제공액들에 대해 한국의 전쟁 역사 청산 보상금이라고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기금을 주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에게 보상금이라고 하고 바로 돌아서서 이중성을 보이는 것이 진짜 서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무역 불균형입니다. 애초에 한일 청구권 협정의 목표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알아본 일본의 제공에 의하면 일본국의 생산물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죠. 실제로 수교 이래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만 보았습니다. 당시의 기사를 읽어보자면 한일 무역의 정상화가 청구권 문제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만큼 한일 무역이 기형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양국의 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며 사죄와 배상이 뒷전이 되는 건 덤입니다. 이러한 한일협정의 체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한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일 회담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여러 방면으로 한일 관계 개선과 국교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 아래의 세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고,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한 과거가 걸림돌이 되었기에 이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패권 전략을 수행하고자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65년 한일협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결되었고,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 그리고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면죄부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은 65년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이후 일본이 보여왔던 모습은 사죄와 반성이 아닌 그 반대였습니다. 미국의 압력과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태도로 진행된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 문제는 2022년인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